079 흑자 도산. 흔히 사업을 시작하면 매출만 잘 나오거나 장사만 잘 되면 다들 돈 벌 줄 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장사가 잘 돼야 되는 것은 기본이다. 문제는 이것이 부자가 되는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란 뜻이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자금 조달은 기술이나 아이디어 못지않게 사업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자금의 관리 중에서 현금 흐름 관리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흑자도산이란 말이 있다. 회계 장부상의 숫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흐름과 일치되지 않는 경우는 많다. 예를 들어 제품을 판매 후 대금을 60일짜리 어음으로 받았다. 판매 대금은 90일 뒤에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금을 받기 전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는 경우,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흑자 상태라도 부도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매출이 아무리 잘 나오고 이익이 발생해도 현금 흐름을 잘못 예측해서 자금이 모자라게 되면 기업이 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에서 성장이나 매출만큼 중요한 것이 관리다. 이와 같은 흑자도산은 대차 대조표나 손익계산서상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현금 흐름표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어 현금 흐름을 예상하고 흑자도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금 흐름표를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매출이 채권으로 묶이고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의 비용이 발생한다면 현금 흐름표에 나타난다. 매출이 늘면 단기적 구매 물품 비용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설비 투자금이 증가한다. 사업이 커지면 당연히 재고도 늘고 물품 창고 등 부동산 비용도 증가한다. 이러다 보면 회사의 성과와는 상관없이 현금 흐름이 나빠져 운영 자금이 부족해 도산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노동력 부족이 원인이 돼 파산하는 경우도 있다. 1980년대 일본의 경우 거품 경제로 인해 일하지 않아도 소득이 생기는 상황이 빈번했다. 때문에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고 일손을 구하기 어려웠던 많은 중소제조기업을 시작으로 흑자도산이 발생했다. 거품 경제로 실적이 좋아도 노동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다. 현재 한국도 노동력 수급 문제에 직면해 많은 회사가 파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손익계산서상 매월 흑자인데 통장에 항상 돈이 없는 회사는 분명 현금이 매출 채권이나 재고 등 어딘가에 잠겨 있다는 뜻이고 이것은 내 손이 자라 내 목을 누르고 있는 상황과 같다. 때문에 CEO는 상품 판매, 고객 증가에 갖는 관심만큼 현금 흐름에 관한 관심과 공부가 필요하다. 사업가에게 성공의 제일 큰 조건은 매출의 증가다.
그러나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은 자금 관리 미숙이다. 매출의 증가가 사업에서 가장 큰 핵심인 것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초보 사장들은 자신의 특기에 따라 기술자나 전문가처럼 사업을 시작하기에 매출만 만들어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한다. 그러나 창업하는 순간부터는 기술자나 전문가가 아니라 경영자다. 의사도, 변호사도, 학원 원장님도, 오너 셰프도 경영자다. 경영자가 자금 관리를 방심하거나 모른다는 말은 한쪽 다리로 경쟁하겠다는 말과 똑같다. 현금 흐름을 몸의 핏줄의 흐름처럼 생각하고 들고 나는 돈의 앞뒤를 모두 장악하고 이해해야 한다. 대기업조차 경기가 조금만 불안해져도 지출을 줄이고 잔고를 늘리기 위해 노력한다. 현금 유동성 확보와 관리는 요즘처럼 불확실한 사업과 경제 환경에 더욱 필요하다. 현금 유동성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대기업들은 중소기업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까지 현금 유동성을 높여놓는다. 현금 유동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에서 현금이 묶여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대차 대조표를 확실히 파악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손익계산서를 쓰고 읽고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대차 대조표에는 사업체의 건강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현금 유동성과 부채 등의 중요한 내용이 있다. 대차 대조표에서 너무 많은 고정자산이나 재고자산이 있거나 아니면 미수금이 많다는 것은 지금 현금이 묶여 있다는 신호다. 어디에서 현금이 들어오고 있고 어느 부분에서 현금이 새나가고 있는지 손익계산서와 대차 대조표를 들여다보며 확인해야 한다. 생각보다 사업을 오래 했어도 이 부분이 공부가 돼 있지 못한 경영자들이 많다. 음식을 먹을 때 먹은 것보다 많이 배변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사업에서는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방치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심지어 빠져나가는 것조차 모르는 경영자도 많다. 이유는 매출을 만드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는 핑계로 면피가 될 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아무리 많은 음식을 먹는다 한들 먹은 것보다 더 내보내면 살 수 없다. 결국 뼈만 앙상하게 남아 종국에는 말라버린 거친 목에 음식을 넣어줘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작은 회사는 매출에서 돈을 벌지만 큰 회사는 재무 관리에서 번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다. 080. 왜 우리 회사는 성장이 멈췄는가?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회사가 많다.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늘어난 경쟁자, 불경기, 고객 변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일의 가장 큰 요인은 사장 본인의 문제가 가장 크다. 사장 자신이 나태해졌거나 관심이 멀어졌거나 자기 능력 부족을 느끼는 경우 생겨나는 생각의 한계가 그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일이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저런 핑계도 구실이 되지 않으면 운이 없었다며 어쩔 수 없는 힘에 자신을 변명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최근에 큰아들이 주식 일부를 받으면서 새로운 스타트업에 합류하고 싶다며 상의해왔다. 나는 급여는 얼마고 무슨 사업이냐를 묻기도 전에 그 창업자가 회사 가치가 얼마까지 커질 것으로 상상하는지부터 물었다. 회사는 사장의 그릇만큼만 성장한다. 그래서 창업자의 그릇 사이즈가 가장 궁금했다. 결국 회사는 사장의 생각만큼 크는 것이고 그것이 사장의 그릇이다. 심지어 어떤 사장들은 그릇 크기를 바꿔가며 회사를 키우기도 한다. 그러나 그릇이 작으면 그릇 이상 크는 회사는 없다. 사장이 자기 그릇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회사 성장에 걸맞게 지속적으로 변신해야 한다. 현재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순간 그릇은 정지된다. 사장의 그릇을 키우지 못하면 회사의 성장 자체가 멈춰버리거나 생존에 실패할 수도 있다. 자신의 능력 범위라며 미리 포기하거나 겁먹는 사장도 있다. 그러나 사장은 모든 것을 잘할 필요도 없고 모두 잘하지 않아도 된다. 자신이 부족한 점이나 약한 점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위임을 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이런 도움을 잘 받는 것도 능력이다. 어쩌면 이 능력은 본인의 개인적 능력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다. 이 능력을 갖추면 그릇을 무한대로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본인도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 힘들었고 지쳐 있을 수 있다. 도망가고 싶거나 이 정도면 만족한다고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회사란 안주하면 죽기 때문이다. 회사가 성장을 멈추면 미래가 없는 회사로 전락한다. 회사의 기가 사라지니 흥이 나지 않고 직원들은 불안해한다. 조직이 성장해야 개인도 성장에 대한 열망이 나오는 것이다. 성장하지 않으면 승진이나 급여 상승도 기대할 수 없으니 결국 안착되고 나중에는 썩은 물이 된다. 그래서 사장의 안주나 만족은 풍선에 구멍을 만드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런 조직의 원리는 자연의 원리와 다르지 않다. 성장을 멈춘 나무가 죽은 나무다. 죽으면 성장이 멈추기 때문이다. 더구나 경쟁사들이 성장을 지속하는데 우리 회사는 성장이 정체됐다면 상대적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이다. 주변의 나무들이 어느 날 하늘을 가려버려 햇빛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되면 정말 죽게 된다. 경영자는 조직 구성원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자신이 힘이 없어도 힘을 억지로라도 내야 하는 사람이다. 억지로라도 욕망과 꿈을 더 키워야 하는 직업이다.
그 어려운 일을 하라고 사장 자리를 받은 것이다. 당신의 어깨 위에 수많은 사람이 매달려 있다. 원대한 꿈은 소년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당신도 원대한 꿈을 가져야 한다. 회사가 성장하지 않는 책임을 절대로 외부에서 가져오지 말라. 당신이 그릇을 키우는 순간 모든 것은 당신을 중심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